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바로 이번 주에 미국의 역사가 새 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요일쯤에 하원 본회의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이 되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이미 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상원 심리를 대학 풋볼이 끝나는 내년 1월 6일쯤부터 시작하게 될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고, 상원 공화당은 신속하게 처리하느냐 또는 증인 증언 심리를 정식으로 하느냐를 놓고 정치적인 득실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4명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은 매사를 화이트하우스 측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상원에서는 벌써 정치적인 공격을 시작했는데, 상원 공화당이 화이트하우스 측과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마치 배심원이 변호인 측과 담합을 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상원 의원 선서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는 떳떳한 것이며 하원의 행동은 조작이고 마녀 사냥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원에서 심리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결집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절반은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절반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양극화가 완전히 고착화됐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원, 상원, 화이트하우스의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 여론의 향배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측에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양극화된 사회에서 대통령이 뭔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것을 추궁하고 책임을 물은 안전장치가 미국에서 사라졌다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룰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원이 화이트하우스 측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것은 마치 배심원이 피의자의 변호인 측과 공조를 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즉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를 받을 것이 더 이상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룰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는 이미 1990년대에 빌 클린턴 탄핵 당시에 민주당이 화이트하우스와 긴밀한 공조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 기억을 벌써 잊어버렸느냐라고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의원인 린지 그레엄 의원은 민주당 측의 주장을 조롱하면서 나는 공정한 배심원인 척하지도 않겠다. 나는 증언 증인은 필요 없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는 3분의 2선인 상원 다수가 필요하고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탄핵 정국을 연장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공화당 측의 주장은 권력 남용이라는 혐의 자체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의 전화 통화는 완벽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가 제공한 통화 기록에도 편리를 좀 봐주시오 라고 부탁을 할 때도 우리에게 라고 했다, 나에게라고 하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를 위해서 편리를 봐주시오, do us favor 라고 했다, do me favor 라고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유크레인에 다녀온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탄핵 심리에서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트럼프의 명을 받아서 유크레인에 가서 바이든 측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트럼프는
루디 줄리아니가 수집해온 증거들을 상원에 보고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원이 이를 청취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한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총무는 미치 맥코널 상원 총무에게 서신을 보내고 상원 심리에서 최소한 4명 정도의 증인 출두를 요구하겠다고 사전에 밝혔습니다. 그 증인들 중에는 믹 머베니 비서실장, 존 볼턴 안보보좌관, 그리고 비서실장 보좌관, 화이트하우스의 예산실장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척 슈머는 비록 상원에서 민주당이 소수이고 3분의 2선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지만 정치적인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반론에 제공을 할 기회를 갖자, 그리고 16시간 동안 증인 신문과 반대 신문의 절차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심의 동향을 보면은 하원 청문회가 열린 것을 전후해서 거의 동일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탄핵 지지가 50%, 탄핵 반대가 41% 정도 됩니다. 팍스뉴스의 조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CNN이 조사한 것을 보면은 53% 정도의 국민들이 트럼프가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믿고 있고 48%는 사법 방해를 했다. 45%는 뇌물 죄를 저질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원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를 페어하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45%가 yes, 42%가 no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업무 지지도 approval 대 disapproval이 45대 53, 10월 달에 42대 57에서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경제 호조 발표 이후에 변화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새로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future scandals, 앞으로의 정치적인 비리가 등장할 경우에 미국의 정치 제도가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견제를 할 만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탄핵이라는 제도가 상원에서는 supermajority 또는 absolute majority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 3분의 2선의 가결이 있어야만 통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대사에서 한쪽 당이 상원에서 3분의 2선을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국민들이 영민해서 상원, 하원, 화이트하우스를 적절한 비율로 만들어주었는데 지금처럼 3분의 2선 가결이 불가피하다면 또 게다가 지금처럼 정치적인, 사회적인, 국민적인 양극화가 심각하게 고착화되어 있다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린지 그램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내가 페어한 것처럼 가장하지도 않겠다. 아주 까놓고 현실적으로 하겠다. 그야말로 까놓고 얘기를 하는 판인데 여기서 무슨 절차상의 페어니스니 이런 걸 기대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문턱은 높고 문턱까지 이르는 길도 공정하기 어렵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쉽게 황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고결한 척 해도 정치가가 됐든 언론인이 됐든 학자가 됐든 성직자가 됐든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약한 것은 역사적인 일뿐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서 항상 보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그 제도가 지금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 이 사회의 공정성 유지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월 16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자료 제출 요구나 증인 소환 없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신속히 부결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트럼프 탄핵 대응팀은 백악관이 공화당과 협력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탄핵 대응팀 소속인 펜 본디 전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어제 팍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재판에서 배심원이 될 상원 의원들이 탄핵 소추 당사자인 대통령에 협조하는 것이 맞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들 상원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 대상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 재판에 어떻게 응할지 대통령의 입장과 공화당의 입장에 차이가 없다며 백악관에 전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증언에 나설 인물들을 재차 소환하고 백악관이 거부했던 문서들에 대한 제출도 재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권한대행과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 증언에 나서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어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들과 함께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백악관 관리예산실 담당관 마이클 더피 등이 1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재판에 소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담배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첫 번째 연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미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가 만성 폐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는 전자담배가 장기간 성인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안전한 대안이라는 이론을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연구에는 미국 성인 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13년에 연구가 시작됐을 때 폐질환 징후는 없었습니다. 2016년에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사용자보다 천식, 기관지염 및 폐기종을 포함한 만성 폐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3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홀마크 채널이 동성애자 커플이 결혼하는 내용의 광고를 철회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홀마크 채널은 결혼준비 웹사이트 졸라의 광고를 방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2명의 여성이 결혼식장에서 키스하는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홀마크 불매 해시태그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홀마크는 광고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광고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덟 살 난 남자아이가 런데일 자택 벽장에서 숨진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목맨 흔적으로 봐 그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8살짜리 자살은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2017년 미국에서 사망한 5살에서 8살 어린이가 160만 명인데 이 중에 자살은 한 건입니다. 그러나 10살에서 18살짜리 사망 원인 중 자살은 2번째로 많습니다.
윌리스타워에 있는 스카이덱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9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카이덱 관광객은 연간 170만 명에 달하는데 103층, 1353피트 높이의 이 관망대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금년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습니다. 베어스는 어제 패커스에게 21대 13으로 패하면서 전적 7승 7패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바이킹스가 차저스를 이겨 베어스의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어젯밤 사이 내린 눈이 오늘 아침까지 길가 곳곳에 남아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저녁은 20도대를 유지하면서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0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33도, 밤 최저 13도. 수요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지만 아침부터 기온이 10도대로 내려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21도, 밤 최저 16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전날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9도입니다.